어느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에 걱정과 한숨이 찾아왔죠. 에밀리, 그 밝고 활기찬 소녀의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의학의 치료법을 모두 시도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의들조차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한 가족의 절실한 바람과 우연한 만남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작은 골목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발효 음식 한 조각.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치유의 열쇠를 발견한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 전통의 비밀이 서양 의학도 포기한 아이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은 실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한 어린 소녀가 6년간 이렇게 고통받아야 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딱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로니카 스미스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족을 돌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런던 아파트는 제게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의학 책들이 쌓여 있었고 달력에는 병원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주방에서는 제 딸 에밀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치워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에밀리를 보셔야 해요. 12살인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나는 큰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배가 심하게 아플 때조차도 저를 위해 미소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오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엄마.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우리는 이 문제와 함께 살아왔어요. 6년 동안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6년 동안 에밀리가 생일 케이크를 손도 대지 않고 밀어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는 동안 에밀리는 벤치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두 대륙에 걸쳐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진료실은 제 기억 속에서 모두 비슷해 보였어요. 밝은 조명, 친절한 고개 끄덕임, 그리고 항상 같은 도움 안 되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었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민감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요, 스미스 부인. 나중에 좋아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딸이 매달 더 야위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딸이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화장실에서 숨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 남편 헨리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서울에서 진행될 어떤 업무 프로젝트에 대해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른 치료법을 검색하고 있던 컴퓨터에서 눈을 거의 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날 필요로 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가족으로 함께 갈 수 있어.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한국, 에밀리와 함께.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이 걱정으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을 데려가고 싶다고? 빵도 겨우 먹는 아이를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물었어요. 헨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그 주에 에밀리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심지어 안전한 음식조차 밀어내는 모습을 보았거나 아니면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런 느낌에 익숙해요. 라고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슬픈 수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항상 아픈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보호 본능에 반하여 저는 스스로 우리의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이륙할 때 제 마음은 무서운 만약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륙하는 동안 에밀리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저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보스턴의 의사들은 더 이상 답이 없었고 런던의 전문가들은 포기했었죠. 이 미친 여행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에 우리가 집에서 찾지 못했던 답이 있다면 어떨까요? 승무원이 인천공항 착륙을 안내할 때 저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이 제게 작고 용감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제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위해 저는 지구 끝까지라도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저는 어떤 두려움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어. 그녀보다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걸 느낄 수 있어. 그때는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몰랐어요. 우리의 치유 여정이 작은 김치 한 조각과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죠.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 서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었거든요. 대신에 깨끗한 거리와 이용하기 쉬운 기차, 그리고 가을 햇살 아래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기 냄새가 달라요. 에밀리가 기침하지 않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저도 느꼈어요. 큰 도시였지만 어쩐지 더 깨끗한 느낌이 들고 있었죠. 첫 번째 어려움은 금방 찾아왔어요. 언어 문제가 컸습니다. 휴대폰에 번역 앱이 있어도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매일 고군분투하는 일이 되고 있었어요. 모든 식당 방문이 두렵게 느껴졌죠. 이 낯선 요리들에 어떤 숨겨진 재료가 있는지, 이 식사 때문에 한국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직 흰 쌀밥과 계란만 먹고 모두가 마시는 보리차 대신 생수를 마시며 절대로 김치나 모든 식사에 따라오는 작은 반찬들은 먹지 않기로 했죠. 제가 그들의 음식을 거절할 때마다 웨이트리스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우리가 무례해 보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에밀리의 건강이 예의보다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우리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전통시장이 가득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가게 밖에 김치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는 같은 할머니 옆을 지나쳐 걸었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 했고 지나갈 때마다 에밀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죠. 비가 내리던 그날까지는요. 갑작스럽고 큰 소나기가 우리를 우산도 없이 붙잡았어요. 김치 가게가 가장 가까운 피난처였고 제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전에 주인장 할머니가 우리를 안으로 데려와 걱정스러운 소리를 내며 수건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미국인인지 물었어요. 저는 약간 딱딱한 목소리로 영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한 눈으로 에밀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딸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차리고 잘 먹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긴장했어요. 에밀리가 위장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제가 예상했던 일반적인 동정이나 무시 대신 미나 할머니의 눈은 이해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자가 어렸을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로 가서 작은 용기를 꺼냈어요. 이 김치는 특별하다고 설명했죠. 맵지 않고 더 새콤하며 위에 좋다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는데 제 조심스럽고 음식을 두려워하는 에밀리가 김치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녀가 작은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맵지 않고 할머니가 만들었던 피클 같은 맛이 난다고 말했죠. 그 순간 낯선 사람의 음식을 기꺼이 시도하는 에밀리를 지켜보는 그 순간은 우리 여정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첫 번째 친구를 찾았고 어쩌면 우리의 진짜 적은 한국 음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미나 할머니의 가게를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에밀리를 위한 특별하고 순한 김치를 준비해 두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에게 지금은 건강한 대학생이 된 손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매일 조금씩 그녀는 손가락으로 시범을 보이며 조언했습니다. 위를 위한 약이에요. 에밀리가 실제로 이 방문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새로운 음식을 두려워했던 제 딸이 이제는 학교 후에 김치 할머니를 보러 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밤에 우리 아파트에서 저는 이런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창밖의 도시는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소리와 냄새가 친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에밀리는 마치 태양을 향해 돌아서는 작은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아직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변할지 또는 우리의 진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거의 잊어버렸던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어요. 에밀리가 미나 할머니의 특별한 김치를 처음 맛본 지 일주일 후 저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에밀리가 하루 종일 배 아픔 없이 지냈던 거예요.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8일째 에밀리가 제가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아침을 먹었어요. 양은 적었지만 먹은 후에 통증이 없었죠. 10일째 오늘은 화장실에 한 번만 갔어요. 응급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다녀왔습니다. 12일째 에밀리가 시장에 걸어가자고 물었어요. 물었다고요? 우리는 2시간 동안 밖에 있었습니다. 작은 개선마다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통증 없이 잠을 잤을 때 저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지영 씨의 김치 워크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나 할머니의 가게를 몇 주 동안 방문한 후 그녀는 우리가 지역 김치 만들기 수업을 가르치는 그녀의 친구 지영 씨를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해요. 미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가게 김치는 같지 않아요. 그 생각이 저를 무섭게 했어요. 김치를 만든다는 것은 생배추를 만지고 젓갈을 사용하고 에밀리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주변에 있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에밀리가 너무 신나 보여서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의 워크숍은 전통 한옥에 있었어요. 나무 기둥과 돌마당이 있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약 12명의 현지 여성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손은 큰 배추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김장에 환영했어요. 그 미소 덕분에 그곳은 즉시 친근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우리가 함께 겨울 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배추로 시작됐어요. 지영 씨가 배추를 4등분으로 자르고 강잎에 소금을 뿌리고 양념 혼합물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줄 때 저는 에밀리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돕고 모두가 나눠요. 지영 씨가 원을 부드럽게 돌아다니며 설명했어요. 김치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언어는 말하지 못해도 번역이 필요 없는 미소를 짓는 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제 손은 고춧가루 때문에 화끈거리고 등은 낮은 테이블 위로 몸을 구부리느라 아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에밀리가 집중하며 혀를 살짝 내밀고 배추잎 사이에 고추장을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을 때 저는 그녀가 한 번도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굴을 찡그리거나 배를 감싸 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신체적 불편함이나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 자신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마주하는 것이었죠. 수년 동안 저는 에밀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했어요. 오직 제가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지영 씨의 손녀와 함께 빨갛게 물든 손가락을 비교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른 진실을 보게 됐어요. 아마도 에밀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보호가 아니라 더 많은 연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늘과 생강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가끔 우리를 위해 간단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은 수백 번 해본 일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며 저는 무언가 고대의 중요한 것, 수많은 세대의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 내려오는 의식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우리의 김치 한 배치를 완성했을 때 지영 씨는 일부를 용기에 담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녀는 3일 후에 맛을 보라고 말하며 그것이 에밀리의 위장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용기를 마치 보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집까지 내내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상기된 뺨과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그 안에 정말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보물, 연결의 보물, 소속감의 보물이었죠. 그날 밤 에밀리는 평소처럼 배 아픔으로 뒤척이지 않고 빨리 잠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의 작은 한국 주방에 서서
우리가 함께 만든 김치가 담긴 용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발효되는 배추잎 안에는 음식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희망, 공동체, 그리고 제가 찾아볼 생각도 못했던 종류의 치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변화는 거의 마법 같았어요. 한때 통증 수준과 약 복용 시간으로 가득 찼던 에밀리의 건강 일기는 이제 다른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4주차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잘 견뎠어요. 5주차 식당에서 반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6주차 체육 수업에 끝까지 참여했어요. 각각의 승리는 지영 씨의 김치를 정기적으로 먹는 것과 함께 왔어요. 저는 우리의 특별한 김치를 조심스럽게 아껴두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도 바뀌었어요. 한때는 무서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가능성, 우정의 가능성, 행복의 가능성이었죠. 좋은 세균 때문인 것 같아요. 마침내 우리가 방문한 한국의 소아과 의사인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자연 발효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충제가 따라갈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세균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통음식이 알약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에밀리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장내 세균이 더 다양해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체중이 천천히 더 건강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 그녀가 아는 미소로 말했어요. 계속하세요. 우리의 보상은 에밀리의 더 나은 건강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찾은 공동체였죠. 지영 씨와 함께하는 주말 김치 담그기는 우리의 의식이 되었어요. 가끔 다른 외국인들도 참여했지만 우리는 단골이었습니다. 김치 학생이 된 영국 가족이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면서 걱정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걱정이었죠. 보스턴으로 돌아가서도 이 치유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정확한 재료, 정확한 방법 없이 에밀리가 다시 아플까요? 지영 씨는 우리의 마지막 김치 만들기 시간에 제 두려움을 감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짐을 꾸리는 동안 그녀는 저를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치는 마법이 아니에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정성이고 인내고 가족이에요. 그녀는 오래된 노트북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내 레시피, 내 할머니의 지혜예요. 집에 가져가서 사랑으로 만들어요. 그 노트북, 조심스럽게 번역된 지시사항, 손으로 그린 그림,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로 가득 찬 그 노트북은 돌아가는 여정을 위한 제 지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지영 씨는 우리만을 위한 마지막 김치 만들기 시간을 마련했어요. 어떤 재료가 대체될 수 있는지,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한지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김치를 만들어요.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도 김치 어머니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에밀리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저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저는 겁에 질리고 화가 난 채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된 채로 떠나고 있었어요. 단지 발효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배운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치유에 대해 발견한 것들 때문이었죠. 헨리가 창가에서 저와 합류하며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해 보인 적이 없었어. 그가 에밀리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속삭였습니다. 마치 우리 딸을 되찾은 것 같아. 저는 목에 걸린 덩어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때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또 다른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없었던 언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들, 돌봄, 공동체, 치유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제 무릎 위에는 지영 씨의 노트북과 그녀가 고집해서 가져가라고 한 작은 김치 발효종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첫 번째 김치를 담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새로운 전통을 시작할 작은 한국 조각이에요. 내일 우리는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3개월 전에 떠났던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함께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레시피와 세균 배양물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우리 몸을 치유하는 새로운 방법도 함께요. 마침내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우리가 찾으러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 이 나라의 감사의 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보스턴은 거대한 2월의 눈보라와 집에 익숙한 편안함으로 우리를 다시 맞아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깊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짐 속에 조심스럽게 포장된 6개의 김치 항아리만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은 작은 순간들로 찾아왔어요. 에밀리가 자신있게 의사에게 발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제 남편 헨리는 김치가 완벽한 숙성도에 도달했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 부엌은 새로운 재료들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고춧가루, 한국 배, 그리고 젓갈이 이제 우리 쇼핑 목록에 단골 품목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한국 김치 공급이 떨어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지영 씨의 레시피를 따랐어요. 필요한 경우 현지 재료를 사용하며 말이죠. 그 과정은 하루 종일 걸렸어요. 소금에 절이고 헹구고 섞고 마침내 선명한 빨간색 혼합물을 깨끗한 항아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것이 같은 맛일지 궁금해하며 불안하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김치는 살아있는 거야. 항상 변하고 있어. 사흘 후 우리는 진지한 맛 테스트를 했어요. 지영 씨의 김치와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상큼하고 복합적인 맛이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고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에밀리의 위장이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위장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픽업 시간에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오더니 곧 더 담대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곧 우리의 월간 김치 만들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헌신적인 그룹이 우리 부엌에 모여 매운맛과 신맛의 균형을 맞추고 음식을 통해 가족의 필요를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제 가장 큰 승리는 우리가 돌아온 지 6개월 후 에밀리의 연례 검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위장 전문의는 놀라움으로 그녀의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계시든 효과가 있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녀의 장내 좋은 박테리아의 다양성이 놀랍습니다. 제가 김치와 우리의 한국 경험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는 의료적 의심이 아닌 진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발효식품과 장 건강에 관한 연구는 강력합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지식, 우리가 가져온 치유의 지혜가 우리 가족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상태로 고립되었던 에밀리는 이제 이웃 아이들에게 김치를 제대로 맛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작은 한 입, 혀에 이야기하게 해줘. 헨리는 발효를 위한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냉장고 서랍을 설치했죠. 그리고 저는 정기적으로 지영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녀가 기쁨으로 박수를 치게 만드는 우리의 미국식 김치 만들기 세션 사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저는 여전히 우리의 여정을 생각하며 경이로워하고 있어요. 제 가장 큰 두려움, 연약한 딸을 낯선 음식이 있는 이국적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어떻게 그녀의 치유의 길이 되었는지 말이죠. 포기하는 것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강력했는지도요. 에밀리는 여전히 가끔 좋지 않은 날이 있지만 이제는 정상이 아닌 드문 일이 되었어요. 지난주 저는 그녀가 축구장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열이 아닌 건강한 운동으로 분홍빛을 띠고 있었어요. 저는 몇 달 전 비 오던 날 미나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약이 의사에게서 오지 않아요. 때로는 약이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김치 레시피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치유가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음식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며 때로는 최고의 약이 병원이 아닌 할머니들이 세대를 통해 지혜를 전하는 부엌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죠.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보스턴 집에는 이제 부엌에 액자에 넣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지영 씨와 미나 할머니와 함께 있는 에밀리와 저, 우리 모두 빨갛게 물든 손으로 김치로 가득한 테이블 위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 저는 우리 가족의 모토가 된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치유는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만든 김치 항아리를 열 때마다 그 상큼하고 복합적인 향이 우리 집안에 퍼질 때면 저는 조용히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약이 알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나라와 사람들에게요. 그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박테리아 종류와 인간 종류 모두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엄청 큰 힘이 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더욱 뜻깊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